하나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지아주에 구금되어 있던 우리 한국인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일 저녁 6시 30분 귀국한다고 합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내일 대통령 그러니까요. 취임 네. 100일인데 어쨌든 내일 저녁에 더 땡긴 것 같네요. 취임 100일은 금요일이고 하루 당겨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일째. 아 그런가요? 그렇죠. 100일이 나는 4월 그렇게 12일. 알고 있는데 네, 예, 다시 11일이 한번 100일로 알고 확인해보겠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목요일 날 11일 목요일이거든요. 시작한 당일부터 세는 거니까 네. 6월 4일부터 맞아요. 카운트일 것 아, 같은데. 네. 죄송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저희가 검찰청 폐지도 77년이냐 78년이냐 48년을 넣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네, 네. 각사마다 네. 77년과 판단이 78년 달랐죠. 판단이 네. 많이 달랐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일 저녁 6시 반에 귀국을 하고요. 네. 중국과 일본 노동자도 동승을 한다고 합니다. 오는 길에 같이 태워오네. 그러니까 그 야, 정도로 지금 미국이 얼마나 네. 이 소위 말하는 그 단속에 나서 있는지 그리고 네. 추방 이슈에 이제 매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니 장면인 근데 것 진짜 같은데요. 이 동북아 3국 가운데 우리가 배포가 제일 큰 거 아닙니까? 타. 전 세계 예, 태워가지고 가는 길에 다 네. 같이 가자. 예, 니네 다 타. 야타 이거 네. 아니에요. 예. 야 이거 뭐 니네 나라는 니네 비행기 타고 와 이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오는 길에 중국 인도적 차원에서. 예, 네. 인도적 차원에서 중국 일본 노동자들까지 싹 다 태워서 온다. 이거 진짜 우리 정부가 잘 한 것 같습니다. 비행기 값은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LG 엔솔에서 부담한 LG 것으로 전 엔솔에서? 세계는 그렇구나.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군요. 한번 그것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교섭단체 연설 진행 중에 있는데요. 송원석 비대위원장이죠. 원내대표죠. 예. 원내대표가 내란 특파는 명백한 위헌이다. 그래서 여야정 재정 개혁 특위를 구성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나홀로 독재당 폭주를 멈추고 상식과 해법의 정치로 돌아와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무슨 어제 말을 하고 보니까. 싶은 건지 잘 네. 모르겠고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 내일 특검에서 소환 통보 받았다고 합니다. 예. 이 집에서 뭐가 많이 나왔죠 지금 많이 나왔죠. 예, 금거북이 네. 포함해서 까레띠의 롤렉스 까레띠의 시계가 네. 나왔습니다. 패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 막내 패물이라면서요. 자기 그 패물도 아니고 국내에 없는 국내에 또 이제 없는 남동생의 패물이라는 주장을 하고 말레이시아에 네. 있는 그런 동생의 패물이라는 건데 종합해서 얘기를 좀 하나하나 예. 해보겠습니다. 일단 조지아는 너무 잘 된 것 같네요. 그죠? 그럼요. 예. 예, 정말 큰. 근데 이제 가장 이제 다음 문제가 남아 있을 텐데요. 이제 이분들의 재입국이 가능하냐라는 부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 이제 노동자들이 또 가가지고 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비자 왜냐하면 문제. 예, 이제 그 앞으로 근데 이게 안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누가 가려고 할 것이냐. 당장 저 같아도 불안해서. 쇠사슬이 웬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네. 정당하게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갑작스러운 그 불법 구금인데 사실 한국 정부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의 기조 변화 때문에 수많은 나라들이 겪고 있는 이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거 되게 놀라운 일 아니라고 모두가 지금 다 겪고 있는 일이라고 할 정도로 좀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그래서 재발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어서 근데 그건 사실 우리 정부의 탓이기보다는 미국의 변한 기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과제들이 좀 남아 있긴 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미국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옛날의 미국이 아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시대의 미국은 이른바 이제 옛날 같으면은 뭐 백인 몇 프로, 흑인 몇 프로, 아시아 몇 프로 뭐 이런 쿼터 같은 게 당연히 있고 네. 너무 장애인, 비장애인 당연히 배려하고 성소수자 소수자 배려 당연히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미국 사회에 전혀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이제 불법 이주민들이 많이 와서 저임금 노동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노동력이 가지 않아서 짓담한 집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야 뭐 그런 걱정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들 너무 심각하고 지금 그 조지아주뿐만 아니라 텍사스도 똑같은 그러니까 어스틴에 이제 맞아요. 삼성이 네. 이제 세게 들어가는데 예. 여기도 비자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실제로 오지 못하거나 왔다가 도로 가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데 전반적인 비자 정책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생각으로는 지금 보면은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기이기도 했지만 기회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건설 노동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 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나갈 때 이스타라든가 B1, B2 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취업 비자의 폭이라는 게 너무 문호가 적었기 때문에 그런 제약 요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비자를 선택해서 편법으로 일해야 되는 환경이 조성됐던 것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번에 이민국의 단속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결국 미국에 그 필요한 공장을 짓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미국
정부의 국익에 부합하는 행위를 우리 노동자들이 직접 가서 신속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이해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결국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정부만 트럼프 행정부인 것이 아니고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이제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과 행정이 일치하는 단점 정부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정책 변화도 굉장히 용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사실은 한미 FTA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조건에서 혜택을 못 보는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 개방의 룰이 깨지기는 했지만은 이번에 미국에 기여하는 프로그램들을 추진하는 만큼 우리도 얻어낼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전략적으로 주는 만큼 받고 적어도 우리 노동자들이 현지에 가서 일할 때는 이런 불이익을 절대 보질 않을 만한 비자 발급의 확대라든가 노동이익을 우려하는 제도 같은 것들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청신호라고 보는 것이 조현 외교부 장관이 원래 같은 비행기 편이랑 비슷하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하루 더 남아가지고 루비오 국무장관과 대화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이 사람들을 자진 출국 형식으로 데려오는 문제뿐만이 아니고 향후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안착시킬 것까지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를 하는 것이고 그런 발표까지 나온다면은 네. 이번 위기야말로 더 없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6개 나라에 대해서는 특별 협정을 맺어서 비자 문제 없이 일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동맹국인 유일한 동맹국인 나라의 국민들이 가서 이렇게 저는 사실 상당히 심각한 인권 예, 그럼요. 침해라고 예, 생각을 예. 하고 이게 만약에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 뭐 이런 나라에서 있었다고 한다면 즉각 대사 조치해가지고 난리 피울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렇죠. 네? 저는 항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미국 정부에. 아니 그럼 당연하게 이건 네. 우리 국민들의 어떤 안전 조치와 그렇습니다. 관련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뭐 세게 항의를 해야 되는 네. 문제가 있는데, 근데 지금 미국이 이 항의가 먹혀 들어가지 않는 미국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아, 참. 정말 당황스러움과 이 변화된 세계 질서라고 하는 것이 좀 답답하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당장 이제 김준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국회 상임위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미국인 중에서 관광 비자로 해서 일하고 있는 영어 강사 있지 않느냐.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상호조치 대치동 해볼까? 한번 갑시다. 뭐 그런 식의 말까지 나올 정도로 네. 험악해지는 분위기라고 하는 네. 것인데, 그러니까 애초에 그 문제의 발생 자체가 그 정당하게 일을 해야 될 사람에 대한 비자 쿼터를 자꾸 안 내주니까 생긴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부터 좀 시정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결정적으로 지금 미국 행정부가 하는 것은 미국 사람 뽑아라라고 하는 그 길로 가는 길이긴 그렇죠. 하거든요. 예. 근데 그만큼의 지금 효율이 나지 않고 있어서 예. 생기는 문제인데 미국도 그러니까 좀 본인들을 미국에 돌아봐야죠. 숙련 노동자가 있으면 미국 숙련 노동자를 아니, 그렇죠. 쓰겠죠. 네. 기업이 당장 여기서 데려가는 비용이 얼만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한국에서 숙련 노동자들이 가서 나사도 조이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제가 사실은 우리가 이재명 정부 시대고 노동 주권을 존중하는 시대, 노동자가 장관이 된 김영훈 장관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될 부분은 전 비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이분들이 조지아주에 있는 그 LG 엔솔 현대차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네. 어떤 조건에서 일했는지를 보니까 그러니까 네. 주변 분들이 전해주는 전원을 언론들이 취재한 것인데 이교대로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교대로 일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주재원 같은 경우에는 그럴싸한 집과 자녀들에 대한 교육까지 보장이 되지만 이분들은 단기간 나가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어느 뭐 그 쉽게 펜션 같은 데서 스테이를 하는 거예요. 열악한 거주 조건에서 정말로 그 솔직히 머물고 있는 댁에 계신 분들이 하는 말씀이 이분들은 노동을 마치고 돌아오면은 밥도 안 먹고 그냥 잠이 든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런 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맞습니다. 성찰하고 예. 생각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은 미국에서 이런 부분 이렇게 열심히 일할 만한 대체 노동자가 존재한다고 했다면은 훨씬 더 거기 현지에서 고용하기가 쉬웠겠죠. 네. 한국 사람처럼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한국 사람이 가게 될 측면도 없지 않은 겁니다. 정말로 오픈 현실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네. 이번 기회에 그 오픈 현실에 대해서 내부적인 자정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렇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그러니까 뭔가 공장을 짓고 뭔가 하기 좋은 나라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거든요. 당장 뭐 멕시코라든지 아니면 베트남 이런 곳들이 대체제가 있는데 사실 바이든 행정부 때 IRA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팔비틀어서 공장을 짓게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한 적어도 일정 부분 그러니까 뭐 컴펜세이션이 있어야 네. 되는데 지금 미국이 하는 짓은 사실 굉장히 미국이라는 일국적 지위를 활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말 시정 자폐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일국이어서 우리가 네. 이렇게 정도밖에 말 못 안 하는 것이지 네. 정말 심각한 것이 맞습니다. 네. 아, 네. 김은지 뭐, 기자 뭐 대안의 인스타 안 질서를 나오게 이거 김치 이거 잘라야 돼요. 큰일 났는데. 자유선 선배가 못 갈 수가 있어요. 나중에 출입 아니 기자인데. 비자 나왔어. 네.
그러니까 이런 걱정까지 해야 될 정도잖아요. 이거 여기 김은지 편집자 잘라야 돼. 큰일 난다 이거 비자 안 나온다 비자. 안 나온다. 아 이런 것까지 걱정을 해야 되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그 미국이 자유로운 미국이 아니다라는 이 말씀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얘기 더 했다가는 다 미국 못 갈 것 같아요. 바로 국내 현안으로 돌아오겠습니다.